아시아 최정상을 향한 본격 경쟁, 대한민국 대 사우디아라비아. TVN 스포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표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유소년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과거에 우리는 주입식에 대한 교육이 많았죠. 정말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기본기에 있어서 떨어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그게 실전에서 사용했을 때와 훈련했을 때에 대한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가 붙었을 때 급박한 상황과 변칙된 상황에서 나오는 또 기본기는 다른 유형인데, 계속해서 저도 느끼고 있었고 유소년 친구들에게 그런 걸 어떻게 가르쳐줘야 되는지를 계속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축구의 고질적인 문제죠. 경기장 안에서 나오는 기본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손흥민 선수 아버님이 얘기했던 모든 것은 기본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말이, 손흥민 선수가 이런 많은 압박 속에서도 자신의 경기를 어느 정도 갖고 갈 수 있는 게 경기장에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본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클리스만 감독이 보여지고 있고요. 유일하게 한국이 2대2 상황을 쌓을 수 있는 곳, 중앙으로 볼이 들어갔을 때 2대1 상황 또는 3대2 상황, 숫자적으로 부족했지만 유일하게 측면에서만 이렇게 2대2 상황으로 맞닥뜨릴 수 있었던 한국입니다. 자, 지금도 이 상황에서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가 어느 정도 준비했는지. 자, 지금 덤벼드는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덤벼드는 선수가 어떤 모션을 취하는지 지금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이 선수예요. 자, 지금 보셨나요? 한쪽으로 몸 쓸었다가 오시는 거 보셨어요? 몸을 쓸었다가 온다는 것 자체가 아예 이쪽을 열어두고 플레이를 하고 있죠. 확실히 그냥 오른발 쪽으로 가게끔 만들어 놓고 이강인 선수가 쳤을 때 그때부터 이제 압박을 해가는 스타일입니다. 자, 이쪽을 열어놓고, 자, 이 선수도 조금 더 안쪽이 아니라 안쪽을 확실하게 막아주는 역할, 이런 역할을 하면서 이강인 선수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왼쪽에 대한 차단을 하고 들어갔구나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강인 선수가 그냥 오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반대쪽이죠.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상대가 예측을 할 수 있었던, 뭔가 방해하려고 했던 장면에 있어서 중앙이나 아예 그냥 왼쪽으로 가면서 이강인 선수가 플레이를 하면 어땠을까, 상대의 준비가 철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강인 선수가 또다시 오른쪽에 배치가 되면서 상대가 원했던 그런 상황들이 잘 나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자, 전반전에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손흥민 선수가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굉장히 많이 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말레이시아 선수들이 대부분 예측을 하고 있었고, 손흥민 선수가 이 공간을 파는 거에 있어서 대책이 너무나 잘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손흥민 선수, 멘트라군 선수가 미리 움직여주는 상황, 항상 손흥민 선수가 이런 식으로 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 한번 끌었다가 돌아뛰는 동작, 뒤쪽에서 항상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조규선 선수가 이 라인을 끌어주면서 공간을 만들어줬지만, 자, 상대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런 장면들이 손흥민 선수가 이걸 파는 것에 있어서 상대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잘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재성 선수가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재성 선수가 중미로 들어왔을 때 하는 역할, 자, 이런 장면들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충분히 패스가 나갈 수 있었던 상황이 있었고, 이거는 타이밍에 대한 문제예요. 자, 타이밍에 대한 문제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재성 선수가 첫 번째 확인을 했어요, 지금. 이미 그 상황에서는 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봐보세요. 여기서 언제 확인하는지. 볼이 오기 전에, 자, 지금 확인을 합니다. 자, 지금 조규선 선수도 묻어있는 상태예요. 이강인 선수도 지금 묻어있는 상태예요. 우리는 공격수에 대한 움직임이 지금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확인을 했을 때는 나와줬어야 되는 거예요. 더 빠른 움직임을 통해서 돌아뛰는 움직임 내지는 더 빠른 움직임이 나왔어야지, 지금 볼을 터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에 대한 의미는 이 선수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사인적인 문제예요, 여러분들. 더 빠르게 내 움직임을 보여줘야지만 수비수와 좀 더 멀어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재성 선수가 정확하게 자신의 타이밍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비어있는 상황이 나와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런 밀집된 상황 속에서는 고개를 들이면서 다 확인할 수는 없어요.
자, 이게 그냥 이재영 선수도 물론 더 좋은 플레이를 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영 선수도 이런 압박이 이 정도로 들어오는 공간에서는 쉽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조금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팀을 대변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대표팀을 깔려는 것도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저는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 측면에서 공간이 열렸어요. 자, 이강인 선수의 패턴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요런 식으로 서줍니다. 이 선수를 충분히 물르기 할 수 있었어요. 이강인 선수의 역할이 만약에 안쪽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자, 저런 방향이 아니라 자, 이미 뒤쪽에서 쫓아온 상황, 김태환 선수가 풀이 상황이 됐고 2대1 상황이 왔을 때 이 선수를 좀 더 끄집어 들고 들어갈 수 있는 역할, 예를 들면은 이 사이로 들어가는 역할이라든지 더 앞쪽으로 빠져 들어가는 역할이었으면 김태환 선수가 조금 더 볼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상황이 나왔을 거예요. 때로는 전진을 하면서 좀 더 크로스에 대한 형태를 가져갈 수 있었는데 이강인 선수에 대한 패턴도 안쪽으로만 들어오면서 상대가 방어하기 쉽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지연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이강인 선수도 만들어준 겁니다, 여러분들. 이강인 선수가 좋은 패스를 하고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건 맞는데 우리 동료가 어떤 상황에 맞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동료가 여기서 이러한 상황을 맞았다라고 하면은 이 선수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선수를 끌고 들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도 맞는 얘기예요. 이강인 선수가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 그리고 어떤 선수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면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강인이 아니라 손흥민이 아니라 김민재도 그렇고 그 어떤 완벽한 선수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선수도 이걸 이렇게 분석하잖아요. 이거를 제가 말하는 건 까기 위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선수를 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것도 더 좋은 장면이 발생이 될 수 있었다. 결국엔 이 장면이 다시 이런 식으로 막히는 장면이 있었는데 충분히 풀어갈 수 있었다라는 게 그쵸. 선택이 조금 아쉬웠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물론 대한민국 대표팀이 잘했던 것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도 자, 이강인 선수 돌아서는 장면에 대해서 굉장히 좋았고, 그러니까 상대가 5배 형태를 쓰고 미드필드에 4명의 선수가 오다 보니까 중원에서 선수들을 몰았다가 뒤쪽으로 빼서 사이드로 갔을 때 사이드가 열려야 되는데 숫자를 많이 놓게 되면 열리지를 않아요. 이런 식으로 어디를 가도 굉장히 좁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이제는 우리가 요 사이드에 갔을 때 뭘 봐야 되는지, 자, 볼이 측면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제는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요, 박스 안의 숫자예요. 박스 안에 숫자가 된다면은 그 어느 선수가 크로스를 올리더라도 그냥 올라가야 되는 거죠. 자, 이제는 자, 박스 안에 3명의 선수가 도달을 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는 또다시 만들어가는 의미, 상대가 숫자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만들어가는 것보다는 자, 이제는 이 볼이 자신이 여유가 있을 때 굳이 여기 가서 싸울 필요 없어요. 이미 위치를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상황에서는 그냥 자신이 올라가는 선택이, 자, 지금 손을 들고 있죠. 자신이 올라가는 선택이 오히려 더 낫을 것 같아요. 더 만들어가는 것도 좋겠지만은 말레이시아전의 키포인트 자체가 측면에서 크로스에 대한 형태를 가져가는 게 키포인트였기 때문에 이러한 도전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유일한 공간이었죠. 상대는 지금 이강인을 마킹하고 있는 이 선수예요. 자, 이 선수가 이강인 선수를 굉장히 많이 괴롭힙니다. 철저하게 이강인 선수에 대한 봉쇄를 하기 위해서 이 말레이시아는 다음 경기가 없었죠. 경고를 받아도 무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고를 받더라도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철저하게 맨마킹 또는 이강인 선수를 바깥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리를 가깝게 두면서 계속해서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 이강인 선수에게 거리를 주고 뒤로 물른다는 게 더 불편해지고 이강인 선수가 그걸 더 좋아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공간을 주면 이강인 선수가 밀고 들어가고 이강인 선수가 전방을 바라보는 순간에 자신들이 진다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김민재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태클을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이 상황에서 충분히 상대와 함께 측면이었기 때문에 태클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경고에 대한 누적이죠. 자, 경고 때문에 조금 더 차분해서 뒤에서 좀 기다리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냉정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자, 조현우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부담감을 갖고 있냐면요,
김승규 선수하고의 비교되는 평가예요. 항상 김승규 선수와 그 발밑에 대한 이야기, 뒤쪽에서 빌드업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은 굳이 빌드업을 가져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우리 동료 선수들이 움직임을 가져가지 못했어요. 내려서는 상황을 못했기 때문에 처리해야 될 수도 있지만 머릿속에 항상 그게 있을 거예요. 발밑에 대한 빌드업에 대한 거를 자신이 더 강점을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에 좀 더 살피게 되고 이거를 연결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험한 상황이 한 차례 상대가 무르지 않고 압박을 한다는 거를 지금 전반전 6분, 7분 안에 모든 게 다 파악이 됐어요. 이제는 파악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가 이제는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역할을 통해서 이강인 선수를 막아내는데 요 사이에 들어가는 패스를 김민재 선수가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상대가 이렇게 압박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빌드업 자체가 필요하지 않았던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대가 이렇게 압박된 상황에서 오는 패스가 일단 김민재 선수에게 나오는 패스 자체가 바운드로 퉁퉁퉁 왔기 때문에 자, 하지만 지금 이 볼은 이강인 선수에게 연결이 되려고 했던 볼은 아니에요. 이 볼은 지금 잘못 연결이 된 겁니다. 자, 김태환 선수는 애초에 이 공간에 볼을 연결을 하고 싶었는데 잘못 맞으면서 이강인 선수에 오게 됐고 이게 이런 압박을 통해서 이강인 선수가 계속해서 경기 중에 허리를 잡는 장면이 나와요. 후반전에도 나옵니다. 이강인 선수가 뒤쪽이 굉장히 불안해지는 상태가 왔어요. 중원에서 파울과 같은 저런 강한 파울을 해가면서 공격수가 볼이 오는 순간에 수비수가 자꾸 인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잡으려고 하면 들어올까봐 무서워지는 상황인 거죠. 이강인 선수가 전후반 내내 시달렸던 장면 중에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어떻게 이용했고 이강인을 막기 위해서 뭘 했는지가 우리가 알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말레이시아는 철저하게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볼을 잡았을 때 경고가 나올 수 있는 만한 상황까지 자,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이강인 선수가 앞에 있었을 때 어떤 역할을 하려고 했는지를 자, 지금 알 수 있는 자, 장면입니다. 자, 요 장면이에요. 물론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되면서 무산이 됐지만 여기서 조규선 선수가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조규선 선수가 터치를 들어가고 자, 그 다음 터치가 볼에 대한 퍼스트 터치를 한 이후에 두 번째 바로 볼에 대한 터치를 들어갑니다. 자, 조규선 선수가 피지컬로 밀리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잘못됐다라는 표현보다 순서에 대한 게 수정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상황에서 볼에 첫 번째 터치가 들어간 이후에 두 번째 가져가야 될 동작은 볼을 보호하는 동작만 하면 돼요. 조규선 선수가 앞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오른쪽 어깨가 볼을 막아내는 형태로 하면서 상대가 볼만 못 건드리게 하면 되는 거죠. 내가 굳이 이 볼을 가지러 갈 필요는 없어요. 상대만 막아내면 되는 거죠. 자, 순서가 여기서 만약에 조규선 선수가 볼에 대한 터치가 아니라 상대를 막아내는 동작을 했을 때는 상대 선수가 내 뒤에 있을 수밖에 없고 걸리면 파울이고요. 상대 선수가 함부로 발을 뻗지 못하게 되는 거죠. 볼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내가 터치를 통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지키는 게 먼저인 거예요. 볼은 내 몸을 맞고 갑니다. 어디론가는 흘러가요. 그 볼을 보호하는 내가 행위만 했었다라고 하더라도 상대에게 이렇게 불편함을 옆에서 겪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면서 미들 지역에서, 몬 지역에서 자꾸 조규선 선수가 볼 터치 후에 넘어지거나 뺏기는 상황이 나왔을 때 자꾸 볼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볼만을 신경 쓸 때 이런 장면들이 나온다라는 거를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볼에 대한 퍼스트 터치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볼에 대한 터치도 다 좋았고 두 번째 터치도 좋았어요. 하지만 그게 우선이 아닐 때가 있어요. 빈 몸으로 빈 공간에서 수비수가 없이는 저런 터치가 나올 수 있지만 수비수가 생기면은 순서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상대로부터 내 볼을 막아내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날 수 있었던 공간 자체가 오른쪽 공간이었어요. 이서 중원의 두 명의 미드필더가 역할을 잘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측면에서 공간이 한 번씩 발생이 됩니다. 자, 지금 요 상황에서 크로스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크로스가 충분히 지금 첫 터치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자, 뒤쪽에 물러있는 조규선 선수예요. 그 뒤쪽에는 지금 정우영 선수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뒤늦게 이렇게 정우현 선수가 뒤쪽에서 들어오는 역할을 했는데, 지금 상대 5백이 위치를 했고 측면에 나오는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커버 역할을 하고, 어떻게 보면 중앙에 4명의 선수가 있는데 지금 싸워야 되는 지역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지금 요 상황에서 어디서 싸워야 하는지, 어느 지역으로 들어왔어야 했고, 자, 자신이 들어갔을 때 지금 조규선 선수가 만약에 끌고 들어갔으면은, 자, 뒤쪽에서 비는 상황이 나올 텐데 지금 겹치는 움직임 나온다는 것 자체가 뒤쪽에서 기다리는 형태거든요. 우리가 오늘 뭐가 키포인트인지 알아야 돼요. 자, 우리는 오늘이란다. 어제 경기에서 측면에 공간이 났을 때, 자, 이 정도 공간이 나면은 이제는 뒤쪽으로 가는 형태가 아니라 뒤에 정우영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빠르게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움직임을 가져가야 돼요. 자, 이제부터는 빠르게 박스 안으로 어떤 선수도 마찬가지고 침투하는 모습을 가져가야지만 중앙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는 상태에서, 자, 이 선수들이 적절하게 위치를 가져갑니다.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면서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선수들이 지금 튀어나올 수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만약에 끌고 들어갔다? 앞으로 끌고 들어가는 움직임이 나왔으면 전체적인 움직임이 뒤쪽으로 무르게 되는 상황이 나와요. 수비수가 무르지 않게 되는 이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렇게 모여들면서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수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상대 수비는 또다시 탄탄하게 열렸고, 또다시 측면에서, 자, 공간이 열립니다. 자,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자, 뒤쪽에 있는 선수가 있죠, 충분히. 이 중앙에서 싸워줘야 돼요. 조규선 선수는 이 중앙에서 싸워줘야 돼요. 이 장면도 나쁜 장면은 아니었어요. 뒤쪽에서 들어오는 장면이었고, 근데 지금 이 정도 거리라고 하면은 이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고, 이 뒷장면은 어떻게 보면 정우현 선수가 들어가야 되는 공간이라고도 보이는 장면입니다. 크로스가 잘못이 되긴 했지만, 클린스만 감독이 조규성을 쓴 이유가 있어요. 이 부분 때문이에요. 밀집된 수비를 파괴하기 위해서 많은 크로스를 통했고, 우리가 40개가 넘는 크로스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박스 안에 숫자가 없었고, 주 포인트에서 싸워줘야 하는, 상대와 싸워줘야 하는, 가장 상대가 껄끄러워하지만 우리 공격수도 껄끄러워요. 그 공간이. 그곳에서 싸워줘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부족했다라는 게 보여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재성 선수는 전문 볼란치 역할을 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적절한 역할을 해줬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는, 김태환 선수가 이런 식으로 끌려 나왔을 때, 자, 김민재 선수가 이 공간을 커버하러 오는 게 아니라 이재성 선수가 이런 식으로 커버를 하러 옵니다. 이재성 선수가 경기 중에 미스라든지 패스 미스도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우리가 언성이어로 때로는 박지성 선수를 언급을 하고 경기장에서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는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재성 선수가 안 보이는 역할에서 이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용이 되고 경기를 나설 수 있고, 축구인들이 이재성 선수에 대한 인정을 하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쵸? 전문 수비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재성 선수입니다. 자, 반대쪽으로 또다시 열렸고요. 자, 지금 이제 크로스 올리고 있는 생각. 지금 아직도 니어 포스트에는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살짝 제 말투가, 이게 자꾸 저도 이제 감정이 몰입이 되다 보니까